안녕하세요. 주입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클로봇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클로봇이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께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까? 10월 6일 날. 10월 6일 날 클로봇 주가 전망. 종국기 보고서까지 제가 찾아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여러분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지금 그냥 뭐 로봇 테마주냐, 그냥 단순히 로봇 테마주냐, 아니면은 현대차와 합류를 해서 시너지를 보이는 주식이냐, 요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로봇주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클로봇이 여러분들 그냥 단순 테마주가 아닌 게 현대차랑 작년에 어떤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습니까? 스팟 로봇개잖아요. 로봇개. 이 로봇개랑 공급 나오고 페이로드 공급까지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업사이드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제가 10월 6일 날 영상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차트만 보고 이 주식을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차트 해석으로도 어느 정도 접근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주식에 숨겨진 가치, 내재 가치라고 하죠. 펀더멘탈. 이것만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은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숨겨진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숨겨진 가치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 오늘 시장이 인정했으니까, 금요일에 시장이 인정을 했으니까는 상한가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클로봇 우리가 이제 얼마까지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도 쌉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싸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중국계 보고서에서 지금 언급한 부분이 이제 로봇계인 이 스팟은 총 이제 4가지의 물리적인 페이로드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페이로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페이로드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계와 연결되는 외부 장치예요. 외부 장치. 그렇다 보니까는 페이로드가 소프트웨어 형식의 페이로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페이로드가 있는데, 지금 스팟에 있어가지고 클로봇은 물리적인 페이로드를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는 두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승부수를 꺼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님은 미국의 사업장에 로봇을 얼마나 투입을 시킨다? 수만 대를 투입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수만 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옵티머스랑 쌍벽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휴머노이드에도 이제 물리적인 페이로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페이로드가 아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틀라스가 되겠죠, 이거는.
그리고 로봇 개의 수요도 실질적으로 많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맞냐? 지금 이제 히타치라든지 도요타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개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언제? 9월 9일 날에. 9월 9일 날 나온 기사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클로봇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을 때는 공급 계약이 일본 쪽 히타치라든지 도요타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에 들어가는 페이로드도 마찬가지로 클로봇이 해줘야 되니까는. 자, 그래서 지금 클로봇이 실질적으로 세 가지의 물리적 페이로드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 화상, 가스 감지 센서, 그리고 이제 3D 라이다. 이게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창고, AMR 같은 거죠, 여러분들. 물류 로봇, 그리고 비전 AI,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클로봇이 작년에 대략 한 12억 원 넘게 공급 계약을 한 것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스팟, 로봇계 스팟이 이제 한 마리에 9천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스팟의 본체 무게가 대략 32.5kg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대 탑재 가능한 물리적 페이로드가 14kg이라서 이제 페이로드의 비중이 전체 비중의 30.1%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이 9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마리에 들어가는 이제 페이로드는 대략 2,700만 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12억 원, 작년에 12억 원 공급 계약한 것은 얼마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44마리 수준의 페이로드를 클로봇이 공급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클로봇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아마 이제 검증, 테스트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또한 다시 한 번 더 재해석을 해보니까는 결국에는 지금 44마리나 현대차에서 공급 계약을 할 정도면은 실질적으로 이건 검증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44마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현대차는 어떡한다? 앞으로 더 많은 로봇 수만 대를 지금 투입을 하겠다. 그래서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죠. 뭐 이러한 공장까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미국 공장뿐만 아니라 남미에 있는 브라질 공장까지 현대차가 다 이 스팟을 기본적으로 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를 도입을 한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로봇은 스팟에서만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에서도 매출이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스팟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제가 이제 클로봇의 업사이드죠. 얼마까지 때려줄지 요거를 입힌 것이다. 보수적으로 입힌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까지 때려주냐? 요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얘는 돈을 못 버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보티즈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로보티즈가 로봇 대장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클로봇이 쳤다는 것은 대장이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대장이 바뀌었다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장이 바뀌었으니까는. 그러면 지금 이제 클로봇이 우리가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분기 실적으로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어떻다?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갈 때마다 자, 영업이익에 대한 손실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손실 폭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폭은 축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제 흑자 임박해서 로보티즈 같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분기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클로봇은 현대차 로봇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잡힐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지, 그러면 이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적정 주가는 지금 현 주가와 어느 정도의 괴리율이 있는지를 자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숨겨진 로봇주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로봇주, 로봇의 마지막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요 주식 여러분들 선점하셔가지고 재미 챙겨가시고 그 다음 클로봇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가 클로봇이 과연 어디까지 좀 손을 뻗어줄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클로봇이 스팟 한 마리당 공급해주는 페이로드가 제가 2,7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1만 되면 얼마가 될까요? 1만 되면은 2,7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굉장히 저평가가 된 거예요. 매출이 2,700억이에요. 1만 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로봇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번 공급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또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다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틀라스까지 이제 여기에서 클로봇이 매출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아틀라스 빼고 휴머노이드 로봇 빼고 로봇 개만 적용을 한 추정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물리적인 페이로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한 20% 정도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클로봇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어느 정도로 나오냐? 2,700억 원의 마진율 20%.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대략 이제 540억 원 정도가 나오고 이거를 총 발행 주수로 나눠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당 순이익인 EPS가 이제 2,180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EPS에다가 곱하기 PER을 하면은 적정 주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저는 20배만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20배 많이 적용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ER이 2,900배고요. 여러분들 2,900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라서.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기업들이죠.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평균적인 PER이 대략 15배에서 20배 정도가 되니까는 클로봇에 적용한 PER은 단순 반도체 기업에 적용시킨 주가 수익 비율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이렇게 부여를 한 게 아니죠. 그래서 EPS 곱하기 PER 20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클로봇의 적정 주가는 43,600원, 시가총액 1조 808억 원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한 마리당 2,700만 원 정도 공급을 해주는 것은 좀 많이 공급해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거예요. 또는 영업이익률을 20% 적용한 게 많이 적용한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해소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한 마리당 공급하는 가격을 줄이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잡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얼마로 적용을 시킬 거냐? 1,500만 원으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하한선. 페이로드 가격의, 납품 가격의 하한선인 1,500만 원이면은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많이 적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는. 그럼 1,500만 원에 20%면은 어떻게 보면 더 보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마리당 1,500만 원, 1만 대, 그리고 2만 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꾸릴 수가 있는데 20%를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왜? 2,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단가를 깎았으니까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은 OPM 20%, 마진율 20%를 적용을 하면은 2만 대 기준으로는 6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2만 대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성립이 된다, 여러분들? 2,422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20은 뭐다? 이 PER이다. 요거를 그대로 이제 곱해주면은 주당 가치는 48,456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반대로 1만 대를 기준으로 PER 20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36,342원입니다. 그래서 현주가랑 별로 괴리감이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제가 PER 20배가 자 반도체 수익 비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수익 비율. 휴머노이드가 더욱더 높은 수익 비율을 이제 조명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많이 추가를 한 것도 아니고 1만 대 기준으로 30배만 10배만 더 늘려서 30배만 적용을 시켜보면은 54,500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클로봇의 가치를 1,500만 원, 한 마리당 1,500만 원 공급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30배, PER 30배만 적용을 받더라도 54,000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뭐 제가 뭐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오늘 얼마 샀습니까, 여러분들? 450억씩. 개인들 거 고스란히 다 받아갔어요, 여러분들. 개인들 거. 그러면은 자 외국인들이 여기서 주가를 더 올리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나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노린 건 요거예요. 노린 거는 뭐다? 조정을 21선까지 주면서 노린 것은 결국에는 개인들 물량이었다. 개인들 털기 위해서 이러한 21선까지 조정을 주었다. 여기서 한 번 더 조정 나오면은 물량 더 나오겠죠. 근데 주도 세력들도 21선을 지키고 싶다 이거야. 왜? 21선을 더욱 크게 이탈을 시키면은 얘네들의 평균 단가와 비교해봤을 때 손실로 귀결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평단을 훼손시키질 않기 위해서 마지노선이 21선까지 조정을 준 거고 그러면 21선까지 조정을 주더라도 생각보다 개인들의 투매가 많이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올려버린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올렸다라는 것도 클로봇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일반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클로봇 저는 더 간다라고 봅니다. 뭐 조정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상승 나와주고 조정이 나오면은 뭐예요? 조정이 나오는 것은 상승이 나온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클로봇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연휴간 주주분들이 이제 전략방에 좀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방에서는 이제 저 혼자서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 출신뿐만 아니라 증권가, 보험권, 은행 5인 체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이죠, 여러분들. 10월 10일인데 오늘은 이제 이 원익홀딩스 이제 3월 5일 날 보시면은, 자, 지난 3월 5일 7개월 전에 씨를 뿌려놨던 요 원익홀딩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 5일 날에 원익홀딩스를 4,400원에 담으셔야 됩니다라고 이 전략방에서는 이제 만장일치로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뭐냐면은 얘가 로봇손이잖아요. 로봇손이라서 4,400원대 담은 놈을 오늘까지 이렇게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월째 홀딩을 하고 있는데, 원익홀딩스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여러분들. 자, 오늘 10월 10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뭐 4배, 5배 지금 수익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저 혼자면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엘리트 기관 출신들과 5인 체제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요런 수익까지, 왜 주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SK하이닉스도 9월 26일 날 잡은 거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서 24% 수익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단타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보험권 쪽에서는 실시간 단타가 좀 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도 실질적으로 이제 9시 33분에 11만 1,500원으로 이제 전략방에서는 단타 신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략방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보시면은 이제 한미반도체 10월 10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자, 10월 10일. 보시면은 11만 1,500원에 이렇게 매수 들어가서 이렇게 단기에 매도하고 나왔었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자, 보시면은 이제 로보티즈죠. 로보티즈도 오늘 눌림목에 좀 공략을 했는데요. 18만 4,300원 이하로 11시 48분에 보험권 쪽에서 시그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전략방에 계신 분이 이렇게 다 인증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략방에 계신 분이. 로보티즈도 자, 요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는데, 그 이하 가격대는 체결이 안 됐어요. 아쉽게도 체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격 다 남겨드렸었죠, 로보티즈.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는데 아쉽게도 17만 9천원에서 반등이 나와버렸어. 그리고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지만은, 자, 오늘 또 원전이 셌잖아요, 여러분들. 원전. 자, 그래서 12시 39분에 보험권에서 다시 한번 단타 시그널이 나갑니다. 뭐다? 두산에너빌리티 72,000원. 자, 이 호가를 잡아주면은 뭐다, 여러분들? 시장가 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라고 12시 39분 호가창까지 다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방에 계신 주주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로보티즈 매매하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렇게, 자, 72,000원에 이렇게 들어가신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수익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방 오늘 좀 바빴습니다. 특히나 이제 단타 운용은 이제 보험권 출신과 은행권 출신이 같이 하시는데, 요렇게 단타도 오늘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들. 실패가 없는 단타를 이 전략방에서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고, 요렇게 떨어지는 매매, 이 떨어지는 매매는 증권가 쪽과 국민연금 쪽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각 출신마다 주력 매매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주주분들도 전략방 입장하시면은 5인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안정적인 수익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런 식으로 실제로 전략방에 계신 분들이 요렇게 다 이렇게 인증 영상을 보내주시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렇다 보니까는 이 방에서 그만큼 수익이 잘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함정이고 뭐가 독버섯이고 어떤 게 진짜 양력인지, 이러한 부분, 물고기 잡는 방법부터 기관의 시선, 기관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기관이 직접 하는 단타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러한 시선을 이제 직접 물고기를 맛보면서 배워가시니까는 이렇게 수익도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실력 향상에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관 출신들의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전략방에서 물길이 잘 닦여 있고 햇볕 뜨는 논에다가 모내기를 좀 하시면서 이 수확의 기쁨까지 같이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00% 무료니까는 편하게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수학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제 설명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습니다. 요거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2초 이내로 바로 문자 이렇게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확인 후에 전략방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요거 터치하셔가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